네, 절정과 원인점 마지막 시간인데요. 이제 차트를 풀어서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등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짜잘한 파동이 만들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죠. 그 파동을 수평선으로 한번 이어봤습니다. 파동이 있는 곳에 원인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쉽게 B구역에서 생성된 원인점은 붉은색 화살표로 저점이 낮아지면서 파동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돼 버립니다. 당연히 그곳에서의 에너지 역시 파동의 소멸로 인해서 화끈하게 지워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원인점이 존재하는 곳은 현재 이 차트로만 본다면 자, A 지점에 만들어진 아래 수평선뿐이에요. 게다가 그 횡선상의 음봉의 절점과도 잘 맞아 있다면 약간의 기대를 해볼 만한 라인이 됩니다. 자, 다음의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한데요. B 구간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종가 기준으로 직전 고점을 넘었습니까? 고치경신이 없다면 그것은 파동으로 인정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A 구간은 직전에 있던 지지력을 무산시키면서 새로운 파동을 만들려 했지만 파동만 무산시켰을 뿐 고치경신을 못했죠. 그마저도 죽은 파동입니다. 파동이 없는 거예요. 자, 맨 위에 파란색 수평선을 보십시오. 계속해서 저항에 시달리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원인점 저항은 유효기간도 없고 여러 차례 도발을 당했다고 해서 그 에너지가 쉽게 위축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만약 이 상황에서 고점을 넘길 수 있다면 거래가 실린 음봉들이 훌륭한 절점의 역할을 해줄 겁니다. 워낙 저항이 강해서 번번이 좌절하고 있지만 윗선에 포진되어 있는 저항군만 좀 타고 넘을 수 있다면 오히려 천군만마를 얻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 구간이 거래소 기준 811포인트였습니다. 그런 이유로 당시 저는 811포인트 시가종가 모두 넘어서야만 안심할 수 있고 매수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이 방송을 통해서 그 당시에 강조를 했었고요. 하지만 그 이후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차트를 봐주십시오. 저항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무너졌는데 이후 주가는 가까스로 반전을 시도했지만 또다시 저항에 걸려 자빠지고 맙니다. 화살표가 두 개 보이시죠? 어느 구간에 저항에 걸렸을까요? 당연히 첫 번째 화살표가 저항을 가진 봉입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파동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고 그나마 작은 파동에서 전사면의 마지막 원인점을 만들고 있는 지점이었어요. 오른쪽 화살표가 있는 곳은 양봉은 보기에는 근사해 보이지만 허당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직전 고점을 넘지 않았죠? 근본이 없어요. 근본이 없는 파동입니다. 왼쪽 화살표의 봉은 음봉이었고 음봉은 주로 시가의 에너지가 걸린다면 실제로 저항이 파란색 수평선 구간에서 형성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였다면 이런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저희 고객들한테 주식시장을 잠시 떠나 있을 것을 권고하는 글귀를 작성해 놓고 막 수정하고 있었습니다. 머리 위까지 커다란 갭이 발생한 상황에서 이제는 작은 희망조차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이후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자, 차트를 봐주십시오. 이 차트를 보자마자 저는 입이 딱 벌어집니다. 그리고 고객들을 위해 쓰는 새벽 편지 제목을 즉시 바꿉니다. 그 제목은 지금까지도 생생합니다. 발검, 어서 칼을 뽑아들고 진격하자는 의미인데요. 차트의 어떤 모습에 칼을 치켜들 수 있었을까요? 지금까지 오로지 저만 알고 있었던 비법을 공개하겠습니다. 다시 원인점의 원칙을 상기해 보십시오. 하나의 파동에는 반드시 하나의 원인점만 존재한다. 근본이 있어야만 모든 에너지는 힘을 낼 수 있다. 뿌리가 없으면 힘이 없다. 원인점이 없다면 절점도 그 힘은 황당하게 축소된다. 단기적으로 힘을 낼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영웅봉과 갭 에너지 뿐이지만 그것도 온전한 에너지는 아니다. 원인점이 없을 경우. 자, 여기까지 정리됐다면 다시 위의 차트를 소환해 보겠습니다. 붉은색 동그라미를 보십시오. 직전 저점을 완전히 깨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있었던 지저분한 모든 파동들을 다 지워버리고 하락 파동을 단 5개 단촐한 파동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저치경신이 되면서 그 전에 있었던 위력적인 저항의 모습들은 모두 지워버린 거예요. 근본이 사라진 저항들은 이제 모두 한순간에 허당이 돼버립니다. 게다가 직전 저점을 하향하면서도 차트에는 두려움이 별로 느껴지지 않죠. 저런 엄청난 횡보구를 이탈하는데 거래량마저 고요합니다. 최저점을 기록한 날이 제 기억에 8월 4일이었고 그날은 월요일이었습니다.
고객들에게 쓰고 있던 새벽 편지를 모두 지워버리고 당당하게 상승을 예상한다는 편지로 내용이 바뀌어서 전달되었죠. 게다가 8월 2일 토요일 새벽에 미국장은 자그마치 1.6%나 폭락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빼어든 칼을 거두지 않았어요. 그날에 했던 매수 결정은 제 생애 최고의 선택 중에 하나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당시 생각을 하면 막 가슴이 벅차올라요. 자, 다시 차트를 보십시오. 모든 저항이 허당이 된 이후 주가는 상승을 하면서 거래량 터집니까? 안 터져요. 저항이 사라졌기 때문에 큰 저항을 느끼지 못합니다. 앞서 거론해드렸듯이 직전 저점을 하향하면서 그 이전에 만들어졌던 추악한 원인점들이 싹 지워졌죠. 근본이 없는 저항은 아무리 강해 보여도 쑥맥일 뿐입니다. 주가가 2달여 동안 상승을 했지만 거래량도 완만했고 또한 파동이 거의 형성되지 않을 정도로 저항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른쪽 네모 박스에 와서야 비로소 원인점 저항을 맞게 되고 조정다운 조정을 보일 때까지 말이죠. 자, 이번엔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우선 위쪽 붉은색 화살표를 보십시오. 직전 고점까지 넘었기 때문에 딱 그곳까지 하나의 파동입니다. 왜 하나의 파동이겠습니까? 동그라미 구간에서 저치경신을 했기 때문이죠. 파란색 화살표보다 저점이 아래로 내려갔기 때문에 그 이전에 있었던 파동은 모두 죽은 파동이 됩니다. 결국 수많은 봉들이 있지만 실질적 원인점은 동그라미 안에 표시된 오로지 한 곳에만 존재합니다. 초록색 그 다음에 상승 파동에서는 다른 곳이 아닌 그곳 원인점과 함께 있는 절점에서만 지지를 잘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요 거래하면서 지지 저항만 알아도 정말 재밌습니다. 지금까지 저만 알고 있었던 차트의 비밀을 모두 알려드렸는데요. 이제 남은 과목은 에너지론의 완성인 복원 전략만 남아 있는데요. 요거 할지 말지는 고민입니다. 모든 교재는 인터넷에 다 올라 있으니까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기본적 분석 마저 하고 그 다음 더 이어갈지 말지를 고민하겠습니다.